그날도 저는 아버지의 정비소 앞을 지나쳤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자전거 체인을 만지시는 아버지의 손등에는 기름때가 검게 배어 있었고 추운 날씨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정아, 기계는 정직하단다. 고장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 고치면 다시 돌아가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기계처럼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골목에 리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부 완장을 찬 그 남자는 마을을 돌며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고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이번 달 배급은 반으로 줄었어.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줄어들 거야. 그의 말에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끌어올랐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옥수수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동생은 배를 움켜쥐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녹슬어 버릴 거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고쳐야 한다고. 멈춰 있으면 녹슬어 결국 부서진다고. 그렇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새벽 3시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모두 녹슬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살아서 꼭 다시 만날게요. 소리 없이 중얼거리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어냈고 눈발은 앞을 가렸습니다. 두만강까지는 5km. 누군가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렸고 심장은 귓전까지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이 마을에 갇혀 살게 될 거야. 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음 위로 반짝이는 달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정직하다. 고장나면 고치면 돼.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얼어붙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발 속 강 위에 제 발자국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녹슬지 않겠다는 저의 첫 시동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낯선 차에 실렸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 내. 없으면 일해서 갚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중국 농가의 창고에 숨어 지냈고 밤에는 화물차 짐칸에 웅크리고 이동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고 배고픔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처지의 여성이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해야 했습니다. 살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순 없잖아요.
살기 위해 도망친 건데 왜 더 죽을 것 같을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브로커가 저를 어느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고작 밥값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북으로 보낸다. 알았지? 브로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밤마다 공장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용기는 온데간데였고 남은 건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옆 작은 정비소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자동차 엔진을 뜯고 있었습니다. 렌치를 돌리는 손길, 기름 냄새, 엔진 소리.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정아, 고장난 기계도 버티면 다시 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나는 아직 고장난 게 아니야. 버티면 다시 돌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두만강을 건넌 의미가 없다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브로커는 결국 저를 한국행 루트에 태웠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공무원의 말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 진짜 살았구나. 진짜 여기까지 왔어.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땅을 만졌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얼어붙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진 푸른 물결은 끝이 없어 보였고 바람에는 낯선 짠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다구나. 이게 자유의 냄새인가. 하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바다 앞에서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마친 뒤 구청 직업교육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하정 씨, 어떤 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요. 아버지가 그 일 하셨어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포항직업훈련원에서 정비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장에는 남자들만 가득했고 저를 보는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정비야? 손에 기름 묻으면 시집도 못 가. 옆자리 남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집 가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요. 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엔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나는 살기 위해 강을 건넜어. 처음 렌치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공구를 돌리는 순간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볼트를 풀고 조이는 감각, 기름 냄새, 엔진의 무게,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윤하정, 이거 혼자 분해해봐. 강사가 엔진 블록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남자 교육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여자 힘으로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렌치를 들고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팔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엔진이 분해됐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쇳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내 인생을 고칠 거야. 교육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들고 엔진과 씨름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기름 냄새가 몸에 배었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윤하정, 너 진짜 잘하네. 이 정도면 현장 투입 가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칭찬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저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이었지만 이 손은 이제 도망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고치는 손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손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저는 포항의 작은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박정수 자동차 정비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곳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은 제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네. 일 열심히 했구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비소에는 저 말고 2명의 남자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사장님, 여자 뽑으셨어요? 진짜요? 한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업복을 입고 공구함을 들었습니다. 보여줘야지. 말로는 안 돼. 첫 작업은 엔진 오일 교환이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했습니다. 오일 드레인 볼트를 풀고 묵은 오일을 빼내고 새 필터를 장착하고 새 오일을 채웠습니다. 박 사장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하정 씨, 왜 이렇게 천천히 해? 저는 렌치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장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정비소를 청소했고 퇴근 후에는 정비 매뉴얼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고객의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타이밍 벨트 장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네. 어떻게 알았어? 소리가 달라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기계는 아플 때 소리로 말한다고. 그날 이후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정 씨, 앉아봐. 사장님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손 보면 알아. 기계를 마음으로 다루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기술이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자네한테 더 어려운 작업 맡길 거야. 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퇴근길 저는 정비소 앞에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정수 자동차 정비. 이곳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정받는 곳이었고 제 기술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삶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야. 일하는 사람이야. 손에 묻은 기름때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때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차를 고치고 삶을 고치고 저 자신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생활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기술자로 인정받았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야 해. 북한에 돈을 보내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조심스럽게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도착했을까? 무사할까? 3개월 뒤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하정 씨, 돈 잘 전달됐대요. 가족분들 무사하시고.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엄마도 동생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주름진 손, 동생의 마른 얼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가족분들이 전화래요. 하정아, 고맙다. 우리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하정 씨, 동생분이 전화래요. 누나, 당신 덕분에 오토바이 샀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오토바이요? 네, 중고지만 오토바이래요. 그걸로 장사한대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정비소 화장실로 달려가 엉엉 울었습니다. 자전거조차 없던 우리 집에 오토바이가 생겼다니. 내 손끝이 두만강을 건너 가족에게 닿았구나.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하정 씨, 무슨 좋은 일 있어? 오늘 얼굴이 환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한테 좋은 소식 들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가족이 제일이지. 사장님은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퇴근 후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이 손이 가족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기계를 고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정아, 잘했다. 내가 멈추지 않았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이 북한까지 닿을까요?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만강도 국경도 막을 수 없는 연결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가족이 웃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보내겠다고.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소식을 들은 지 한 달 뒤 브로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윤하정 씨, 큰일 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이부에서 당신 가족 조사 들어갔대요. 리철이라는 놈이 돈 출처 추궁하고 있대요. 리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가 끌려가는 꿈, 동생이 신문 받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렌치를 들어도 손에서 떨어뜨렸고 볼트를 조여도 제대로 조이지 못했습니다. 하정 씨, 괜찮아? 박 사장님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비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켜고 엔진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서둘렀어. 욕심부렸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정아, 너 혼자 뭐해? 박 사장님이 정비소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 가족이 위험하다는 것, 모두 숨겨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요. 사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하정 씨, 사람이 기계보다 고치기 어려운 게 있어. 바로 자기 자신이야.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계든 사람이든 멈춰 있으면 녹슬어.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해. 알겠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동생아, 미안해.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어.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다시 정비소에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들고 엔진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렌치를 돌렸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엔진을 닦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내가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기름때 묻은 손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여기서 멈추면 두만강을 건넌 의미가 없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장난 기계도 버티면 다시 돈다고. 저도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족에 대한 소식은 끊겼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비소에 출근했고 매일 엔진을 고쳤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는 더 깊어졌고 마음에 굳은 살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정 씨, 이제 책임 기술자로 올릴 거야. 월급도 올리고.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연하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비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정비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여성 정비사라니 대단하네요. 요즘 세상 많이 변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든 인생이든 고칠 수 없는 건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바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포항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불빛, 아파트의 불빛, 거리의 가로등,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불빛이었습니다. 저 불빛이 언젠가 두만강을 넘어 북쪽에도 닿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로커였습니다. 윤하정 씨, 소식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족분들 무사하대요. 조사는 끝났고 지금은 괜찮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동생분이 전화래요. 누나가 보낸 돈으로 장사 잘 됐어.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해. 누나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3년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머니가 전화래요. 하정아, 너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별을 향해, 두만강 너머를 향해 울었습니다. 엄마, 동생아, 나도 잘 살고 있어. 나도 이제 괜찮아. 언덕 아래로 포항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보니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을 펼쳐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저는 자동차를 고쳤고 돈을 벌었고 가족을 도왔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정직하다고. 고장나면 이유가 있고 고치면 다시 돌아간다고. 맞았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고장났지만 두만강을 건너 여기까지 왔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 또 정비소에 가야 했습니다. 고칠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르칠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가야 할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포항의 불빛을 등지고 저는 걸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술자였고 누군가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공구들이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 집 같았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주춤거리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서 정비일 배울 수 있나요? 저는 그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몇 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여자라고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들 여자는 힘들다고 하던데.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못할 건 없어요. 기계든 인생이든 고칠 수 없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렌치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공구를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그녀도 자기 인생을 고칠 거야. 저녁이 되어 정비소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의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적을까? 하정아, 그날 밤 얼어붙은 강을 건넌 너의 용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내가 무서워하며 내디딘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만들었단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던 이때가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퇴근길 저는 다시 바다 언덕에 올랐습니다. 포항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북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아,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기술자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와 동생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 대의 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난감한 얼굴로 본넷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운전자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아, 괜찮을까요? 저는 본넷을 들여다봤습니다.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공구를 꺼내 단자를 조였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비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동차도 고치고 인생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운전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아버지, 기계는 정직하다고 하셨죠? 맞았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멈췄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동 걸면 되는 거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저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 멈춰있던 제 인생은 두만강을 건너며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꺼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포항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정비소 문을 열 것입니다. 엔진을 고치고 후배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멈춘 차를 다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만강 넘어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기름때 묻은 이 손으로 멈추지 않고 녹슬지 않고 윤하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